태국이 멀쩡히 잠자던 사자를 건드렸다가 현재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국 불체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보복하겠다고 밝힌 태국은 앞으로 한국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태국 총리는 태국 관광업계를 살린 나라가 오로지 중국뿐이라며 한국과의 비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리수를 둔 태국 총리의 망언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소식에 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에는 한국인에 대한 악의성 소문들이 자자합니다.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온갖 민폐 행동은 물론 현지인들에게 폭력까지 휘두른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태국 총리는 자국민을 위해 앞으로 한국 관광객은 받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태국의 관광업계를 살린 나라는 오로지 중국뿐이라며 중국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담당이사인 추이 시리웨쿨은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중국인들의 여행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규모 축제를 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리웨쿨은 니하오먼스 페스티벌을 열어 중국인들을 기쁘게 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10월에는 중국인 브랜드 앰버서더를 출시해 중국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국인 관광객과 여행업계 관계자, 연예인 등 10,000명을 초청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최 측은 중국인이 좋아하는 디저트 메뉴 망고 찹쌀밭 10,000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똠양꿍과 그린 카레, 닭튀김 등 현지 음식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는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크란 기간에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5,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초청해 대규모 마라톤 대회도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한 내년 6월에는 중국 여성들만을 초청해 미용 관련 이벤트도 연다는 계획도 알려졌는데요. 그야말로 중국인 모시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태국은 올해 3월 1월부터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조치에 따라 최대 30일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는데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에 관한 협정으로 중국과 태국 연례 장관급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왕이부장은 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비자 면제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은 비자 면제 시대로 진입했다. 양국 국민 간 교류는 증가할 것이며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증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지만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프라요 정권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글로벌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에 대한 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이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작점에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중국과 점점 밀착하고 있는 태국은 판다 외교로 재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3월 태국은 중국에게 자이언트 판다 장기 임차를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 악화로 과거에 임대해줬던 판다를 속속 되찾아가는 징벌적 판다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대국들 역시 추가 대여에 나서지 않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 갈등 국면 속에서 오히려 점점 가까워지는 중국과 태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태국 총리는 방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 태국에 새 자이언트 판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에 우호의 의미로 멸종 취약종인 판다를 임대해왔으며 태국도 2003년에 중국으로부터 암수 판다 한 쌍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나 지난해 4월 치앙마이 동물원에 살던 앙컷 판다 리누이가 21살 나이로 폐사하면서 지금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후 지난 1년 가까이 태국 내선 판다를 다시 데려와야 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치앙마이 주정부 등은 정부가 중국과 판다 재임차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임차료와 대나무 공수 비용 등 유지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국내외 관람객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물론 태국 내에선 차라리 그 돈으로 태국 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다를 중국과의 협력 상징으로 여기는 정부는 재임차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는데요. 따라서 태국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이를 공식화한 셈이었죠. 태국과 중국의 판다 논의는 서방의 판다 보유국이 갈수록 줄어드는 최근 분위기와 대비됩니다. 작년 한 해에만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머물던 판다 15마리가 임대기간 만료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대여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판단을 받은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우호 상징으로 해외에 보냈던 판다를 걷어들인 것은 얼어붙은 서방과 중국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중국도 이를 덥석 잡은 모양새를 취한 건 양국의 끈끈함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끈끈함을 보여준 태국에게 중국은 거대한 똥을 투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 관광객으로 인해 총리가 탄핵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인들은 태국 여행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차이나 머니를 무시할 수 없는 태국이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안 그래도 많았던 중국 여행객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지자 태국은 중국인 진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일화가 바로 컵라면 회항이었죠. 중국인 남성이 연인 옆에 앉겠다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승무원에게 뜨거운 컵라면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태국 방콕 공항을 떠나 중국 난징으로 가는 타이 에어 아시아에서 벌어졌는데요. 한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 옆으로 좌석을 바꿔달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남성은 승무원에게 컵라면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여자친구도 이에 가세해 승무원에게 컵라면을 던졌는데요. 연달아 얼굴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승무원은 응급조치를 받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폭파해버리겠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떠들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같은 소동에 비행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태국 동무안공항으로 회항했고 탑승했던 승객 180여 명은 이륙이 5시간이나 늦어져 큰 불편을 겪어야 했죠. 소동을 일으킨 중국인들은 태국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 비행기 소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태국 푸켓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는 앞자리와 뒷자리에 앉은 중국 여성과 남성이 좌석을 젖히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더니 결국 일행들까지 가세하는 육박전으로 변했는데요. 이들로 인해 비행기 출발은 1시간이 지연됐고 모두 30명이 태국 경찰들에게 연행되면서 난투극은 마무리됐습니다. 참다 못한 태국 언론은 중국 관광객들에 관한 피해를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언론은 중국인들의 행태를 집중 보도하며 공중질서 지키기와 매너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말이죠. 일부 태국 시민들은 중국 관광객을 몰아내자며 태국 총리 탄핵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광공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지방을 구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 관광에 사람이나 생물이 입게 되는 여러가지 피해를 뜻하는 단어 공해가 합쳐져 생겨난 조어이죠. 진상 관광객도 일종의 관광공해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인과 관련된 끝없는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고 있는 태국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인물이 바로 태국 총리인 세타 타위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는 중국을 큰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 총리가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과 비교해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더럽고 추잡한 민족이라면서 한국 관광객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불법 노동자들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해온 한국 법무부 때문에 그 피해를 멀쩡한 태국인들이 보고 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해결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한국 관광도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한국 관광객 대신 매너도 좋고 돈도 잘 쓰는 중국인 유커들만 받겠다고 큰 소리를 친 상황인데요. 사실 태국 정부의 이런 대응은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관광업은 태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 경제가 휘청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태국을 보이콧하는 한국 관광객으로 인해 매출은 크게 비었고 이를 중국인 관광객으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근래엔 태국에서 중국인들이 살해당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정부는 더욱 관광객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태국 쇼핑몰에서 중국인 2명이 총격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차하면 총기 위험 국가로 인식돼 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국 단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죠. 지난해 10월엔 태국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로 어린이 22명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피해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관광객이 30만 명 수준으로 주저앉자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불러오기 위해 각종 당근책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인에게만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중국을 사랑에 맞이하는 태국 총리와 내각 인사들은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중국 관광객들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성대한 환영식까지 열어졌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어메이징 타일랜드는 항상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중국 관광객들은 화환과 선물을 받았죠. 특히 총리는 중국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자들과 만나 총격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발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 강화로 총기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사건 발생 시 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도 구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다완 왕수파키코 서울 관광부 장관과 쌈란 누알마 경찰청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장소에서 무기 등 보안검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시행 9일 만에 중국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노력들은 전부 물거품이 돼버렸는데요. 총격 사건 발생 직후 타위신 총리는 태국 주재 중국 대사에게 전화해 중국인 희생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최고 수준의 안전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태국 정부의 조급함을 반영하는 행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중국 SNS에서는 태국 여행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취소를 고민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웨이보에서는 태국처럼 총기 소지가 합법화된 위험한 국가를 방문하기 꺼려진다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은 앞으로 몇 년간 태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태국 정부의 성대한 환영식과는 다르게 중국인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태국에 입국하자마자 돌변하며 진상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태국 거리에는 중국인 남성이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어 맨살을 드러내고 티셔츠를 반쯤 걷어올려 불룩 튀어나온 배를 드러낸 채 관광지 이곳저곳을 다니는 게 자주 목격됐으며 또 다른 중국 관광객 2명은 빨간불인데도 당당히 무단횡단을 일삼았는데요. 이를 발견한 태국 경찰이 그들을 즉시 불러 위법 사항을 고지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그들은 중국에서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다며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이드조차 태국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중국에서는 학교 앞이나 시내 곳곳에서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합니다. 평소 그렇게 생활해 왔기에 그들은 해외에서도 중국에서처럼 행동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태국 경찰단은 주요 시내 지역 순찰을 돌며 중국인들의 무질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건 중국인의 무단횡단과 담배꽁초 투기, 거리의 침뱉기, 고성방가라고 합니다. 최근엔 치앙마이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우 쟁탈전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치앙마이의 한 저녁 뷔페에서 새우가 나오자 중국인들이 너도나도 달려들면서 새우를 쟁탈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새우를 퍼와서 전부 먹지도 못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영상을 찍었고 이것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상 덕분에 전 세계인들은 중국인의 끔찍한 새우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라차섬에서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중국인이 산호초를 밟고 불가사리를 만져 엄청난 논란을 빚었는데요. 라차섬은 태국에서도 수중 환경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곳입니다. 태국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해 태국의 태양보호법에 따라 산호초를 밟거나 불가사리를 만질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약 740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은 이를 무시한 채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 기념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태국의 한 환경단체의 고발로 밝혀졌고 태국 현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함께 여행사에 대응해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국 환경부 장관은 관광객 2명은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주 중이라고 밝혔고 사라진 관광객 1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방관광경찰과 해양사무소 및 관련 여행사 관계자들이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중국인 관광객을 인솔한 현지 여행사는 이번 투어가 우리 여행사 첫 투어였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훈을 얻었다라고 변명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일부는 해양동물이 귀엽다며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전시회에서는 수억 원대 보석을 삼켜 훔치려 했다가 적발되는 중국인도 있었는데요. 태국 경찰은 중국인 여성의 대장에서 내시경 수술을 통해 6캐럿 다이아몬드, 시가로는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다이아를 끄집어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6건은 방콕 시내에서 열린 방콕 국제 보석 전시회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다이아몬드를 훔친 후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전시회 주최 측은 CCTV에서 절도 행각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사려던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대장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을 확인했죠. 경찰은 혐의자에게 설사약을 먹여 다이아몬드를 배출시키려다 실패하자 12분간의 내시경 수술로 보석을 빼냈는데요. 대담한 이 중국인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중국인들의 진상행동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쩐지 태국 정부에겐 중국인 6호의 방문이 양날의 검이 된 것만 같습니다. 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을 대거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한국을 얕보고 협박을 일삼던 태국이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하도 태국이 주제를 모르고 설치다 보니 다른 것보다도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를 매우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은 약 20만 명 규모로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검거와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한국의 태도에 태국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소도시인 메사롱에서는 태국인 50여 명이 한국 체류자 거주지 급습 및 강제 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불체자 가정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한국의 강제 퇴거 조치 등을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는데요. 또한 한국 편을 들면서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 태국 정부도 함께 싸잡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는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해왔었죠.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라스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한국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태국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불체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강제 추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시위를 벌인 것인데요. 맷사롱에서 진행된 이번 시위대는 1시간 반 만에 강제 해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1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태국 불체자들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며 강한 엄포를 놓았고 최근 태국 국방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한국을 상대로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체자로 인해 마약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한국의 분노를 잠재우긴커녕 더욱 불을 지핀 것이었죠. 특히 최근 중국과 연합훈련을 가진 국방부 장관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중국과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자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제압할 수 있고 서울은 3시간이면 날려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태국과 중국 공군은 지난달 20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감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가족 같은 사이였던 태국은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군사 부문에서도 중국을 넘나들며 친중 외교를 펼쳐온 것이었죠. 태국은 지난 2014년 프라웃 총리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는데요. 태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태국과 중국의 펠컨 스트라이크 2014 훈련에는 중국군 특수작전 병력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훈련이어서 더욱 화제였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헬리콥터 등 각종 무기도 대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두 국가의 합동훈련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태국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국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에게 한없이 관대했다 보니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죠. 하지만 서울을 날려버리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태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인의 비웃음을 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여러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구로만 따져봐도 한국의 인구는 약 5,150만 명, 그리고 GDP는 1조 7,209억 달러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독립한 이래 한국은 이런 경제발전과 함께 국방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 결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국제군사 전문 기관들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인 반면 태국은 한국보다 현저히 아래인 25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군 병력 수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한국 육군 병력 수는 55만 명에 달하며 태국은 36만 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약 40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태국은 약 8조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군사무기 등을 비교해봐도 한국은 재래식 무기가 많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전차나 장갑차, 야포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과 해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무기 체계 역시 태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데요. 육군의 경우 약 55만 명의 병력에 이어 2,600여 대의 전차, 200여 대의 공격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등 최신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군은 약 7만 명의 병력과 20여 척의 구축함, 60여 척의 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의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등 최신의 군함들을 운영하고 있죠. 공군 역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산 무기의 강력함이 입증되고 수출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럽에서는 한국 무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CNN과 해외 외신은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태국의 군사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태국의 상비군은 약 36만 명이고 예비군은 약 20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육군은 전차 약 500여 대, 장갑차 약 1000여 대, 견인포 약 700여 문, 자주포 약 20여 문, 수송 차량은 약 4,600여 대 보유하고 있죠. 또 공군은 전투기 및 경공격기 약 110여 대를 보유 중이며 F-16, F-5 등과 스웨덴제 JAS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훈련기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T-50H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해군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상위급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항공모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항공모함은 이도저도 아닌 골칫덩어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모든 것을 비교해봐도 한국과는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만 고려해도 태국은 한국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육군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현재 전력상 태국군은 단숨에 무력화되고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또 포병과 기갑, 탄도미사일 전력 차이도 너무 커서 비교하는 의미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세계 최강급 현무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태국은 3시간이 아니라 3분 만에 마비되고 말 가능성도 있죠. 한국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성장해 방위 산업은 물론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태국은 중국과의 동맹을 앞세워 도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과연 태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센 척을 하며 몰락의 길을 걸어갈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